예, 이번 시간은 까뮤의 이방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 마치 주인공이 지금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개의 사람들 같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 같다. 이방인. 다른 곳, 그 우방 할 때 방자죠. 우방. 다른 나라 지방의 사람 같다. 그리고 이방인의 주제가 뭡니까? 부조리죠. 부조리. 우리는 그냥 부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는 이제 그 법률 조항 할 때 1조, 2조 하고 이게 낱낱이 이제 지적하는 그런 것이죠. 리는 그 사리, 세상의 온통 그 원칙, 모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긋나는 거. 인간은 부조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까뮤의 이방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그 순수 문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인간의 본질을 이제 파헤치는 그 그리고 이제 까뮤의 이방인이 나온 이후로 많은 순수 문학, 소위 그런 이제 인간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문학들이 그 같은 아류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같은 아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대중소설의 독자들은 이제 순수 문학을 비웃기를 무협지라든지 그런 동호회 같은 데서 뭐 순수 문학지들이 잘난 것 같지만은 맨날 정신병자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것이 순수 문학이다.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실이 대중소설은 이제 영웅을 주로 그 전인 완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그리고 이제 순수 문학은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인 거죠. 어떤 특별한 영웅,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 이야기는 보편적인 감동을 줄 것이 아닙니다. 무협지의 검객이라든지 그 추리소설의 범죄자와 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소설의 소재로는 많이 쓰여지지만 순수 문학 누구나 공감하기 위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대중소설은 대중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 표방을 하면서도 그 주인공은 어떤 그 모범으로 삼고 싶은 영웅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을 삼고 순수 문학은 어떤 그 엘리트 독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다고 하지만 또 그것은 또 모든 사람 어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 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인 순수 문학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 그 줄거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이나 인터넷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주인공 메르소가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세상살이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살다가 어디 별장 놀러 갔다가 그 바닷가에서 예, 뭐 아랍인을 죽였다는데 아랍인이라는 거를 자꾸 뭐 강조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까미가 이제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그런 사람이니까 아랍인이 이제 자기 근방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바닷가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체포가 됐는데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르소란 사람이 그럼 우발적으로 정말 본의 아니게 저지른 살인이냐 아니면 뭐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인간성이 아주 더럽고 못돼서 그 사람을 죽인 건가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그 이전에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장례식 날 섹스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례식에서도 눈물 하나 없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그 배경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관 이제
실제로는 이 검사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메르소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이나 섹스를 하고 그런 눈물도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그냥 인간성 부처가 원래부터 더럽고 악한 자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가지고 사형에 처한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렇다고 그럼 주인공이 메르소니까 이 사람이 그럼 계속 파렴치한 악인으로 계속 나오냐? 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고뇌와 복잡한 심리인경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메르소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 자기의 이성적인 그런 사고 거기서 벗어나서 부조리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질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본의 아니 여러분도 사실 우리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겪어본 바가 있죠. 지나본 세월을 지나가면은 돌이켜보면 그때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행위를 했는가 이거 참좀 참 누가 보면 정신병자 같은 내가 좀 그런 행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가끔 부조리한 행위에 자기가 몰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까미의 이방인에서의 그 재판관,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인간의 본질에 무지한 군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재판관들도. 그러니까 주제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부조리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악인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그런 이제 타고난 모순점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문학의 상황에서는 사실 또 이런 순수 문학은 또 원본이라든지 그런 걸 읽어보면 상당히 지적인 어휘도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문학을 아시다시피 한글 전용으로 이른바 쉽게 보급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대중문학을 아주 그냥 아주 편하게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따져보려고 하는 거 이것은 또 굳이 또 청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한테 너무 읽힐 필요는 사실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쏴 죽이고 어머니의 장례식날 섹스를 하고 이런 그런 이제 모순된 파렴치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한테 읽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일수록 그 원전에 출시해서 지적인 어휘를 충분히 써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 있는 독자들이 읽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급용은 많이 됐겠지만 이런 이방인 같은 순수 문학이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긋나게만 생각을 하죠. 오히려 사회에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안 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고 다시 본 강좌의 어떤 특성을 해서 영성적인 의미로 도대체 이 부조리는 왜 생겨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리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 하에서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각 몇 조 몇 항 각 조에 따라서 따라야 하죠. 조리에 맞게 행위한다는 것은 세상의 물리적 현상에 맞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운명은 멀리 그럴 것도 없이 메르소는 죽을 운명이었다 이럴 때 근데 그 조리에 맞게 행동을 하다 보면 메르소가 조리 있게 행동을 할 수가 그렇게 되면 아직 건강하고 특별히 그 강도 살인 범죄 그걸 하거나
부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빨리 죽게 할 뭐가 없습니다. 주변에 무슨 큰 뭐 천재지변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늘은 운명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부조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메르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은 아까 말한 듯이 그 천재지변 여러 가지 재난 기타 그 사고 까미 스스로도 자동차 사고가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오히려 까미 그런 말이 바로 제가 이번에 설명하는 부조리의 원인을 아주 정확히 지적한 거라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에 의해서 인간의 사리 판단 그런 것은 사리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위 이런 거는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눌러가지고 자신의 올바르고 사리에 맞는 차근차근 행위하는 그런 행위를 자꾸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조리하게 한 행위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직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우연히 또 부조리한 행위를 하게 돼가지고 상사한테 미움받고 동료한테 뭐 심지어 영어 직원한테 성추행 그걸 받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생활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이유도 있죠. 아까도 또 만수무강해야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또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되려면은 또 부조리한 그 중단간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회사나 조직 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자기는 조리에 맞게 딱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 간부나 윗사람이 이거 회사 생활이나 이거 목적으로 해서는 그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아랫사람은 이게 부조리한 것을 알면서도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한 행위를 아랫사람도 결국은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아주 뭐 그야말로 부조리 비리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비난하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 운명의 축소판입니다. 인간 개개인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투영되어 있는 자기의 혼이 생각하는 냉철한 이성으로 사리 판단에 맞게 모든 것을 행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차근차근히 모든 것을 순리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우리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는 이 시기에 걸쳐 차근차근히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이때 빨리 끝내라 이러면은 막 부조리하게 빨리 끝내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생도 그렇죠. 자기의 어떤 회사 생활을 자기는 25세 취직해서 55세 적어도 그때까지 이사까지 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자기 생활을 하고 경제적 여유 속에서 그러고 싶었는데 너는 35세에 회사 생활을 끝내라. 그러게 운명이라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윗사람한테 예의 바른 사람도 부조리한 행위를 하게 돼가지고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 인생 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모두 운명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그 영적인 그 상위적인 그 운명에 의해서 인간은 이 부조리한 행위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조리를 많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자기 혼적인 자기 생각과 그 영적인 하늘의 운명 이런 것을 서로 조화를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